잠금해제 시간입니다. 낙폭을 조금 줄이는 듯 했는데 이내 다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 지수에서 모두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코스피 쪽에서는 배터리 셀 쪽으로 매수세는 감지됩니다. 이 시장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오늘은 류영어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과 시장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표 주자로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 좀 키워나가는 분위기죠. 그래도 SK이노베이션을 필두로 해서 배터리 셀 쪽으로 매수세가 꽤 강하게 유입됩니다. 오늘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대형사들이 다 LG엔솔,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등 이쪽 2차 전지 쪽이라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고요. 금융주가 밤사이 미국에서 SVB 이슈로 인해서 많이 밀렸었는데 국내에서도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그 와중에 선전하는 쪽은 일부 건설주 그리고 기아 등의 종목들 눈에 띄네요. 자, 시장의 특징들 찾아가면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항상 유영하 과장님과 이 수급적인 분석을 시작으로 항상 잠금해제 포문을 여는데요.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이 이번에 산 종목들입니다. 이번 주에는 바이오 쪽이 꽤 눈에 띄고 신재생도 일부 있네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사실은 좀 개별 모멘텀으로 기관들이 좀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섹터별로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어떤 섹터를 바스켓으로 사는 건 좀 부담이 되고 아무래도 개별 모멘텀에 집중을 했다고 보는데 좀 보실 만한 부분은 바이오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좀 많이 바스켓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사모펀드는 이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시장의 가장 강한 섹터는 2차 전지죠. 네, 그 최근에 사실 그 코스닥에서 주도주라고 불리는 것이 없다가 등장한 것이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이 왜 주도주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과거로부터 이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의 비중의 5% 이상을 한 종목이 차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었어요. 사실은 셀트리온이 대표적으로 좀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런데 보통 헬스케어가 자리를 했던 그 자리를 2차 전지주가 처음으로 5% 이상을 채운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이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보통 이 주도주는 코스닥 시총의 한 6%에서 7.5%까지가 차면 그 비중이 이제 낮아지더라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 에코프로 BM 빠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게 올라오거나. 그래서 2차 전지가 지면 만약에 지금 2차 전지에 못 하신 분들은 나는 지금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고 아예 다른 섹터를 기다릴래. 다음을 기다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2차 전지 내려라 하는 분들도 있으셔요.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내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려면 저게 좀 빠져줘야 되는 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다음 2차 전지가 뭐가 될까를 너무 궁금해하는 상황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전체 섹터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그 섹터는 반도체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이 여기서 마냥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워낙 지금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쪽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적으로도 이제 3월 지금 중후반으로 가기 때문에 신재생이라든지 헬스케어 쪽을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기관의 수급도 보시면은 CS 베어링이나 OCI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쪽도 개별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지금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프리바이오, 아이센스 이게 다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 서정진 회장의 컴백 이슈로 인해서 조금 주목받으면서 거기서부터 소외됐구나라는 인식이 생겼고 조금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싶어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2차 전지 수급이 이동하게 된다면 신재생 그리고 바이오 쪽을 한번 염두에 둬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그럼 종목으로는 또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고 계실지 잠금해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DN 오토모티브입니다. 심플하네요. 알짜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길래 어떤 면에서 알짜로 이제 평가를 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국내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매출액 비중이 이제 해외 비중이 가장 좀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는 기업인지 보면 자동차 내장 튜브를 이제 보통 본업으로 하고 있고 방진 사업, 축전지, 공작 기계를 이제 작년부터 진출을 해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작년 5월에 디에노트 모티브라고 사명을 변경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방진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품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글로벌 OEM의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MS는 글로벌 3위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초에 공작기계 부문인 글로벌 3위인 두산공작기계를 인수를 해서 요 사업 쪽으로 이제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자동차 고객사 이외에도 지역 믹스가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위주 사업 영위하기 때문에 조금 남들보다는 밸류를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의 자동차 부분에 이제 주요 고객사를 보면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GM, 폭스바겐, BMW와 같은 북미의 유럽 완성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작년에 인수했다라고 말씀드린 DN 솔루션즈, 두산 공작기계죠. 매출액의 70% 이상이 해외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의 수혜였죠. 그게 사실은 장점이었기도 하지만 사실은 단점이기도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환율 변동에 조금 민감하고 변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기에도 좀 예민하게 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지금 좀 주목해 보실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글로벌리하게 글로벌 인력난이 좀 있고요. 탈글로벌화로 인해서 로컬 설비 투자가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작기계 수요는 아무래도 지금 당분간은 구조적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지켜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핫한 게 미국이 신토부리를 외치면서 전부 다 미국으로 끌어와라고 하는 건데, 북미가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이 업체를 볼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물론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하나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뭐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지켜보자 주신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업이 돈을 잘 벌어들여서 진짜 체질 개선을 해 나가는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작년에 이제 인수한 공작기계 쪽도 워낙 좋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도 계속해서 수주잔고 늘려가면서 뭐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자산 증가 쪽을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재고자산 증가하고 재고자산 회전수 상승이 이 회사가 지금 좀 영업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은 원래 이 회사는 이제 3분기가 좀 비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완성차 업체 쪽에서 하계 휴가도 가게 되고 또 노사교섭도 이쯤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수기인데, 이때도 사실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신규 수주도 탄탄하고,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실적도 3분기여서 여전히 서프라이즈 지속을 했거든요. 영업이익이 1,326억 4분기에 나왔고, 그 다음에 시총은 지금 뭐 7천억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2천억인데 시총이 7천억 정도라고 한다면 좀 현저한 저평가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DN 오토모티브 얘기를 주셨고, 지금 차트 열어보면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꽤 괜찮습니다. 물론 뭐 전체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충분히 더 탄력받고 갈 여력이 있겠다 싶긴 한데,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지금 75,000원까지 어찌 보면 단기간에 상승은 있었거든요. 저는 뭐 저항권이 있는 85,000원까지는 일단은 좀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 오토모티브 85,000원의 목표 주가 주셨고요. 손절 라인도 넉넉히 주셨습니다. 69,000원 잡아주셨는데 저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향의 모멘텀을 강하게 안고 있는 종목인 만큼 살펴보죠.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꽤 많이 익숙한 종목일 수도 있어요. 코세스, 매력적인 4마리 토끼. 각각의 어떤 토끼인지 대략 생각은 납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뭐 XR, AR, VR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항공 쪽 부품의 장비로 또 쓰임새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로 LED의 리페어 장비를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핫한 2차 전지 장비까지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일단 주력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예요.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고요. 제품력도 좋기 때문에 네, 아마도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앞으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무선 이어폰 수요 쪽에서 동사의 어떤 레이저 커팅 장비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되고요.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이크로 LED 쪽에서 이게 이제 리페어 장비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본업을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본업 중에서도 가장 이제 지금 핵심적인 사업은 아무래도 그 솔더블 어태치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말씀을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중에서 이 패키지 하단에 볼을 정밀하게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패키지 진화가 사이즈로 이제 확대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펩 투자 확대라든지 볼 어태치 장비 수요가 좀 비례하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캐펙스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은 좀 꾸준하게 보완 투자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솔더벌 쪽 그렇고 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좀 길게 봐야겠지만 AI 시장 커갈 때도 네. 결국 수율 문제 잡으려면 후공정 장비다 뭐 네, 이렇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그 본업들이 좀 탄탄히 받침이 돼준다면 코세스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하나씩 좀 더 자세히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일단 뭐 VR, AR 이쪽부터 봐야겠죠, 이 기업은. 네,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조금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 첫 번째로는 그 AR, VR 관련해서 이제 구동, 침 레이저 커팅 장비인데 네. 요게 지금 현재 고객사 평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가 테스트에 통과가 될 경우 수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장비인데 2차 전지. 네, 작년 11월에 북미 배터리 제조 사양으로 190억 규모의 제조 장비를 수주를 했습니다. 회사의 목표는 지금 뭐 2024년까지 연간 수주액 1천억 돌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은 좀 생소하신 분야인데 최근 리포트에서 좀 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주항공 분야로 전방이 확대되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인데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스페이스 X가 이제 최근에 한 그 몇 개월 사이에 이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IT 부품, 원소재 쪽에서 국내 기업들과 굉장히 지금 구축하는 논의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스페이스 X 쪽에서 지금 반도체 공정 장비를 동사로부터 좀 공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사실 국내로 밸류체인을 좀 만들려고 애쓰는 게 막 속보성 뉴스로도 꽤 네. 접했었는데 코세스도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점이 네, 네.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도 우호적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코세스 쪽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네, 일단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해서 네, 일단 16,000원 목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네요. 오늘 한 4% 정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조금 역풍이 오늘 나오곤 있는데요. 12,000원 손절 라인 잡고 목표 주가 16,000원으로 코세스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시장 전략 좀 듣고 싶어요. 뭐 한 주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다음 주 좀 어떤 마인드로 대응을 해야 되고 주요 변곡이 뭐가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어제 조정까지는 그냥 좀 단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과열을 시키는 조정 정도로 봤는데 네. 자, 일단 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거 하나는 시스템 리스크였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좀 높은 상황에서 어딘가 하나 터지지 않을까 한데 지금 제일 예민한 부분 하나를 지금 건드려 버렸기 네.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제가 항상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가 올라왔을 때 보는 건 하이힐드 스프레드예요. 근데 오늘자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이슈가 만약에 정말 본격적으로 뭔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진다라고 한다면 하이힐드 채권들이 많이 금리가 상승하게 될 거고 그런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 네. 부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CPI라던가 이런 일정들을 좀 보고 나서 방향 설정을 해도 되겠네요. 지금은. 저는 오히려 CPI는 사실은 이미 뭐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오늘의 이 미국에서 발생된 그 뱅크런 이슈 요게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가장 지금은 변수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 한 10여 분 좀 넘어가는 시간 사이에 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 물량을 한 600억을 더 추가했었어요. 네, 네. 지금 1,600억 정도 되고 있고 그 물량이 지금 반도체와 대다수
금융주로 추례가 되고 네, 있다라는 네. 점 말씀 주신 대로 그 흐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차 전지 셀 업체들로 자금이 좀 들어오니까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스닥 쪽에 2차 전지가 내리고 오히려 셀 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리고 그동안 조금 덜 갔던 SK 이노베이션이 가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시사점이 있을까요? 글쎄, 저는 일단은 지금 그 테슬라가 지금 좀 조정을 겪고 네. 있잖아요. 근데 국내만 사실은 지금 셀들이 뭐 2차 전지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지금 많이 꺾이는 상황에서 국내 2차 전지만 좋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버거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다소 조금 일단 좀 일단락 조정의 어떤 시장 조정을 좀 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뭐 좀 조정을 받는다면 진입을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방향 설정도 같이 도움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